5강의 네, 7번이요. humankind가 그냥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sent 보내오고 있습니다. rocket probes. probe가 그 탐사선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로켓 탐사선을 보내고 있는데 금성, 화성, 주피터, 목성, 그리고 사턴, 그 토성의 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이런 데다가 그 탐사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study,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성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their moons, 그들의 위성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ground and space-based instrument. instrument라는 건 뭐 기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ground, 땅이라든지 그리고 space, 우주에 based, 기반을 둔 그 기구로 그런 것들을 이제 위성을 연구해 오고 있대. 네, 어렵지 않고요. all the planets, 모든 행성, except가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얘기죠. 얘랑 똑같은 게 other tha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except는 애들이 많이 아는데 other than은 잘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혹시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Mercury, 수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atmosphere, 대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so 마찬가지로 do 그러합니다. 모든 더 큰 문제 그러니까 위성들도 그러합니다. except our own. our own이라는 건 우리 자신의 그 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구의 그 위성을 제외한 모든 더 큰 위성들도 마찬가지로 대기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소동주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뭐뭐이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소동주. 동사를 쓸 때요.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제 have라는 게 일반 동사면 do나 does나 did를 쓰거든. 그래서 이제 do가 된 거고요. all the larger moons가 이제 주어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된 거죠. surfaces, 표면. 어떤 표면? 이렇게 묶어볼게요. 목적 없는 거니까 네,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한 위치가 생략된 거죠. 우리가 관찰하는 그 표면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화구도 있습니다. 만약 뭐뭐가 아니면 이란 얘기죠. 만약에 그 표면 같은 것들이 너무 soft, 부드러워서 support, 지지할 수가 없다면 such structures가 구조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 결국 분화구라든지 그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support, 지탱하기에 너무 물러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면 꼭 그렇지만 않다면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 unless를 쓰게 됐는데요. 네, 투투용법 살려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다. 그렇지만 또 않다면 이런 얘기죠. 뭐 그렇지만 아니면 뭐 분화구와 산이 다 있습니다. Several moons, 몇몇의 위성들은요, are covered with, 덮여져 있습니다. 깊은 layers, 층으로 덮여져 있는데요. 얼음층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one,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오가 아니라 이오가 뭔데? 이렇게 꾸며주고요. 그 목성의 위성인 이오는요, 가지고 있습니다. sulfur가 유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을 얘기하는 거, 유황의 volcanoes, 화산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여기까지 약간 일치불일치 느낌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이 조금 흘러오고 있어요. 그쵸? 과학자들은요, have identify가 확인하다 또는 식별하다죠. 과학자들은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features, 그 특징들을 확인해 오고 있는데요. both familiar, 익숙하고 그 다음에 strange, 익숙하고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특징들을 모두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but, 하지만 모든 것, 발견된 그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확인해 봤더니 뭐 익숙한 것도 있고 안 익숙한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고 막 그랬어. 근데 그 발견된 모든 것은요. 여기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interpret가 이제 해석하다라는 얘기잖아요. able이 붙은 거니까요. 해석할 수 있는 해주면 돼요. 그게 뭔가 이상하고 익숙하고 이런 거 다 해석이 좀 가능하더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natural outcome이 결과니까요. known, 알려진, chemistry, 화학, 그 다음에 physics, 물리학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applied, 적용이 된 거더라고. 어디에? condition이라는 건 뭐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 정도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묶어줄게요. 어떤 조건과 상황이냐면 결과로 만들어진 건데 이러한 똑같은 그 법칙이 acting 하면은 그 작용하는 해주면 되는 거죠. earlier condition 결국 뭔가 일찍 발생했던 condition 그 상황에
적용했던 그 똑같은 법칙 있죠. 아, 예전에도 이런 법칙을 작용했더니 이런 결과를 낳았다. 뭐 이런 거겠죠. 예전에도 작용했던 그 똑같은 법칙으로 생겨난 그 조건에 그 적용이 돼가지고 그 물리적인, 화학적인 이런 결과가 나온 거구나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대요. 여기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일단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same 정도만 한번 다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적용했던 상황과 동일한 그 법칙들로 또 적용을 했더니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다들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좀 볼게요. chain이라는 건 연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 가능한 사건들의 연속은 뻗어나가요. 어디로까지 뻗어나가냐면 beginning of time이 이제 태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그 거슬러서 태초의 시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사건의 시간. 아까 요 단어를 이제 패러프레이즈한 게 한 번 더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절대로 부정어구고요. 동사고요. 이제 주어 이렇게 도치시켰는데 절대로 설명은 필요로 하질 않아. 어떤 상황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가능성이 그 신뢰성을 define하는 게 거역하다를 얘기하는 거거든. 신뢰성을 거역할 만한 그럼 왜 말이 안 되지? 라는 그 신뢰성을 거역할 만한 그런 사건 같은 거 그런 상황을 그것들은 결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국 사실은 얘를 약간 부정어구처럼이니까 얘를 이렇게 지워주고 그냥 해석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 가능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그 설명 가능한 사건들은 요구하게 된다. 어떤 상태냐면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가능성이라는 건 신뢰성이 있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 뭐 이 정도로 의역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never이라는 게 일단은 부정어구니까 동사 쓰고 주어 썼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고요. require가 동사 원형해 주면 되고 오랜만에 소유격 관계 되면서 whose가 등장했는데 whose는 뒷문장이 네, 완전한 거죠. 상황의 가능성은 신뢰성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법하다. 뭐 이 정도로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뒷문장이 네, 이렇게 안전한 거고 improbable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happen,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happen,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발생해 오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역사 내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not yet, 아직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there is no persuasive persuasive 하면 설득력 있는 evidence,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다. 증거가 없대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어. 무슨 증거가 없냐면 그 미라클이라는 게 기적을 얘기하는 거고 occurrence가 발생이죠. 그러니까 기적의 그 발생, 어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니면 이벤트, 사건에 대한 증거도 없대요.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거 꾸며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너무 improbable,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no reasonable expectation 이렇게 돼 있죠. 너무 일어날 것 같지 않아가지고요. there's no, 없다. 뭐가 없어? 합리적 기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런 기대조차 없어요. 너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그런 합리적으로 기대조차 없는 그것들이 발생할 거야. 어디선가 언젠간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주의 어디에선가 그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는 기대조차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와, 어렵다. 그치? 없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노를 한번 지워볼까요? 마찬가지로 노를 이렇게 한번 지워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이 부정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 이런 기적 같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것 같다. 근데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그래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증거는 뭐 있다. 뭐 이 정도로 의역을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뭐 그냥 이건 내 생각이고요. 그냥 본인이 그냥 부정 이렇게 해석해도 뭐 상관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아직은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어. 무슨 증거 없어?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죠. 증거가 없는데요. 너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그거 기대조차는 안 하는데? 라는 거에 대한 증거는 없다.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역사를 통틀어서 이뤄져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다른 말로 변형돼서 나오면 좀 헷갈릴 것 같긴 하거든. 변형이 된다면. 그래서 우주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한 과학적 해석. 우주에서 발견된 것들이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 그 다음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증거가 없다. 뭐 이 정도로 한번 읽어주면 될 것 같고요. 도치가 지금 두 번인가요? 네, 등장을 했기 때문에 so 동주 요거랑 never 동주 요 두 가지의 도치를 기점으로 공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싫어. 여기도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죠. 만약에 너무 부드러워서 그것들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게 아니면 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부정이 부정 뭐 이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8번으로 볼게. driving tension. driving이라는 건 동인이 되는, 몰아가는 이런 얘기죠. 뭔가 몰아치는 텐션, 긴장감. 그 소설에 몰아치는 그 긴장감이라는 것은요,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between the materials, 그러니까 스토리가 재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그 재료 사이에서의 그 관계가 그 긴장감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plot 의미 자체가 줄거리죠. 등장인물이라든지 setting, 배경이라든지 theme, 뭐 주제라든지 and so forth 하면은 기타 등등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타 등등 이제 글로서밖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관계가 이제 긴장감을 유발한대. 그리고요, narration of it, 그것의 언어. 결국 이제 in language 이렇게 되죠. 언어로서 나와 있는 거기에 대한 narration, 설명, 뭐 이런 것들. between the tale, 이야기와 teller, 결국 말하는 사람, 화자를 얘기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레이션 있죠. 뭐 이런 것들, 글로써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그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 된대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서 반대로 얘기해 준 다음에 이번에는 영화의 드라이빙 텐션, 결국 그 긴장감을 야기하는 바로 그것은요, between 사이에 있습니다. 그 스토리의 재료와 그 다음에 objective nature, objective 하면 객관적인, nature이라는 게 자연 아니죠.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미지 있죠. 영화는 그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 결국 이미지, 그 다음에 스토리,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 관계가 그 영화에서는 긴장감을 유발시킨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까는 소설, 여기는 영화,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를 쓰는 게 맞는 거죠. it's as if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얘기니까 마치 작가나 그 영화의 그 감독은요, continual, 지속적인 conflict, 충돌, 그러니까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랑? 그 장면이랑. 어떤 장면? He is shooting이 이렇게 씬 꾸며주면 되는 거니까 자신이 촬영하고 있는 장면과 그 지속적인 갈등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뭐뭐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시제는 as if는 네, 이렇게 과거를 쓰는 게 자연스럽죠. 그 다음 비동사는 were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were가 됐어요. chance, 우연, 어떤 가능성이라는 게 역할을 하죠. 엄청난 큰 part, 그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end result, 그 최종적 결과는요. 관찰자가 free, 자유롭게 participate,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뭐를요? 그 경험에 훨씬 더 actively,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최종적 결과를 얘기하는 거래.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는 거죠. 우연이라는 게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관찰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다. 적극적으로 단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영화가 훨씬 더 다채로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words, 단어들인데요. 그 페이지 위에 있는 단어들은요, always the same, 항상 똑같잖아. 요거는 이제 소설을 얘기하겠죠. 하지만 이미지인데요. 그 스크린 속에 있는 이미지는요, changes, 바뀌잖아. 어떻게 바뀌어요? continually,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뭐 할 때 우리가 redirect, 다시 주의를, 우리의 집중을 다시 재조정할 때마다 화면의 영상이 바뀌잖아요. 눈 깜빡하면 또 다른 저기 장면으로 바뀌어져 있고, 이제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영화를 관람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film is, 그러니까 in this way, 이런 측면에서 영화라는 것은 어떻다?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이다 정도 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소설과 영화에서의 그 긴장감을 유발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뭐가 더 풍부하다? 영화가 더 풍부하다. 계속 연속선상이 있게 되고 주의를 계속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 거니까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그 경험을 확인할 수가 있다, 참여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좀 쉬운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8번은 이 정도로 하고요. 9번으로 넘어갈게요.
소재가 이제 디지털 족적, 우리가 발걸음을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족적에 의한 사생활 침해라는 걸 소재라는 걸 알고 한번 볼게. traditional view, 전통적인 view, 견해에서 그 하에는, 전통적 견해 하에는 사생활이라는 것은 violated, 침해를 당했거든요. 어떻게 침해를 당했냐면 invade라는 단어 알아요? 침해하는 이란 얘긴데, 침해하는 행동. 그러니까 특정한 wrongdoers, 뭔가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범죄자라고 의역을 했네요. 특정한 범죄자의 그 침해하는 행동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이 됐거든. 근데 그 범죄자라는 게 어떤 범죄자냐면요. cause, 야기하는데요. 직접적인 injury, 부상, 아니면은 여기서 피해 정도로 해주면 되죠. victim이 피해자니까 실제로 그냥 그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입히는 그 특정한 범죄자, 이 사람에 의한 침해하는 행동에 의해서 원래는 옛날에는 사생활 침해라는 게 발생을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도찰해. 근데 그러면 그게 사생활 침해죠. 그래서 피해자들은요, experience,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embarrassment, 당혹감, mental distress, 정신적 스트레스, harm, 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reputation이 명성을 얘기하는 거죠. 도찰당했으면 이제 명성, 평판에 대한 손상을 경험하죠. 법은요, response,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언제만 반응을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의 deepest, 가장 깊은 secret, 비밀이 are exposed, 노출이 될 때만 법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나 봐. 아직 안 끝났었네. reputation, 명성이 is damaged,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home, 집이요 invaded, 그러니까 침해가 됐을 때 바로 그럴 때만 법이 작용을 했거든. 여기까지 뭐 괜찮죠? 그 법이요. 어떤 법이냐면요. 중간에 꼈죠. 내가 invasion conception이라고 부르는, 즉 내가 불러요 뭐라고 침해 개념, 즉 목적 없는 거죠.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침해 개념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견해는 understands, 이해를 합니다. 뭘 이해를 하냐면 privacy라는 거, 그게 뭔데? 일종의 invasion, 그 침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사생활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침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invade, 침략하고 침해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침범당하는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일종의 침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역접이네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그 옛날에 생각하는 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근데요. 그 디지털 족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do not 아니야. 뭐가 아니야? 결과를 만들지를 않는데요. overt invasion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명시적인 드러나는 어떤 침해를 초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침해를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은요, 종종 경험을 하질 않아요. 직접적인 침해, 그러니까 부상,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질 않아요. 언제? 데이터. 그러니까 그들에 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거나 아니면 transferred, 이동이 되는데 from one company, 하나의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로 그것들이 이동될 때 어떤 직접적인 그 손상을 경험하지 않는데 그래서 막 중국으로 우리 데이터 막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고 이럴 때 직접적으로 우리는 경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moreover, 덧대주고요. 더욱이 이 문제, 그러니까 디지털 족적의 문제가 emerge, 등장을 하는데요. 뭐로부터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게 collaboration이라는 게 협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multitude가 다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different가 다른, actors가 행위자니까 결국 다른 행위자가 여러 명이 다수가 콜라보를 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를 얘기하는 거죠. 뭔가 different, 다른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중국 회사만 그러면 되는데 중국, 인도, 한국 이렇게 다수의 어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콜라보를 하면 그때 이제 내 디지털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moreover 쓰는 게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더 안 좋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each step, 각각의 단계, along the way, 그 길로 가는, 결국 그 길에서, 그 과정에서 오는 그 각각의 단계는요, 상대적으로 small, 되게 조그매요. 우리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failing, 실패하게 되는 거죠. 뭘 실패해요? cause, 야기하는 걸. 해를 야기하는 걸 실패하고 결국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거든요. 어떤 해를 끼치지 않냐면요. invasion, 그 침략 개념이라는 게 인지가 되는 뭐로써 substantial 하면은 상당한이죠.
내 사생활 침해가 상당하게 발생했어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harm, 해를 cause,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fail의 의미가 실패하다는데 요즘 실제로 그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능 특강에 실패하다라고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뭐 같은 얘기죠. 그 디지털 사생활 침해가 되게 작고 해를 안 끼치고 그러니까 야기하지는 않아요. 뭘? 뭔가 사생활 침해라고 말하고 우리가 좀 상당한데? 많은데? 라고 인지할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은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끊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가 옛날에 그 정신적 피해라든지 사생활 침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역접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안 좋은 얘기 해주고 네, 마무리.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네,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네, 10번으로 넘어갈게. 네, 10번이요. Artistic creativity, 그 예술적 creativity, 그 창의성이라는 면에서 example 하면 예시를 얘기하는 거죠. 작품의 예시인데요. 포스트란 말이 붙었네요. 포스트는 이제 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인상파 화가인 그 폴 세잔의 그 작품의 예시가 demonstrate,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between, 뭐와 뭐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combination, 결합이라든지 or merger. merger도 마찬가지로 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업 합병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M&A라고 그러는데 그때 M이 요거예요. 그래서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합병, 그것과 development, 전개를 얘기하는 거죠. 발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integration이라는 게 통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소재는 폴 세잔을 얘기하는 거고 그 화가 이름이죠. 통합을 해가지고선 전개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합병하고 컨비네이션, 조합하는 그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점을 폴 세잔은 보여주고 있대. 그 폴 세잔은요 종종 간주가 되는데요. 예술가로 간주가 되거든. 근데 예술가인데 어떤 예술가냐면 그 예술가의 워크, 작품이 론치, 시작을 했다고. 뭐를요? 미술 시대를 시작했다고요. 널리 designated, 불려지는, 일컬어지는 시대를 시작했는데 모던 아트, 즉 근대 미술이라고 널리 알려지고 일컬어지는 그 미술 시대를 시작했다라고 그 사람이 일컬어지는, 고려되는 화가래요. 컴프로마이즈가 구성하다를 얘기하는 거죠. 뭐를 구성하고 뭐를 포함하는 거냐면 스타일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아트워크라는 거는 작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피카소라든지 아니면 브라크, 그 다음에 마티스, 그 다음에 다른 예술가들의 화가를 포함하면서 포함하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분사 구문으로 그 사람들 작품을 포함하면서 현대 미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근대 미술 그 시대를 연 사람이라고 폴 세잔은 그렇게 간주가 된대. 네, 문법만 좀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남자는 brought, 가지고 왔습니다. 들여왔는데요. 초창기에 그 impressionist, 인상파 스타일, 그 그림의 인상파 스타일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요. form, 형태가 dissolved. dissolve의 의미가 이제 용해하다, 뭐 아니면 풀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분해되다, 이렇게 할게. 그게 뭐냐면 형태가 분해가 돼가지고 어디로 이제 그것이 분해가 되는 거냐면 빛과 그 다음에 색깔로 분해가 되는 거. together, 뭐와 함께, forms, 형태와 함께. 형태인데 이제 어떤 형태요? constructed, 구성이 되거나 structural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조적인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세히 나도 이제 그림을 잘 모르겠지만 그림을 잘 몰라가지고 구조적이거나 아니면 구조화된 것 괜찮죠? 그것의 형태도 있고요. 그 형태와 함께 빛과 그 다음에 색으로 그것이 분해가 되는 그런 그림 스타일을 가지고 오게 되었대. 문법만 좀 체크할게요. 이니치는 뒷문장이 이제 완전한 거고요. 뒷문장이 지금 수동이니까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이 프랑스 화가는요. 심표 찍혔고 여기까지 이렇게 할게요. 19세기 엔드 말과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요. 그 이 프랑스 화가는요. produced, 만들어냈거든. 새로운 미술적 모드? 괜찮아. 방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 방식을 만들어냈거든. 그 미술 양식을 만들어냈는데요. 어디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내게 됐냐면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내게 되었대. 어떤 움직임? 알려진 건데요. 포스트 임프레셔니즘, 그러니까 후기 인상주의라고 알려진 그 움직임 안에서 새로운 미술 양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래 인상주의가 있는데 그 후기에 이 사람이 좀 다른 후기 인상주의라고 알려진 것도 만들게 되었대. 뭐 계속 일치불일치로 그냥 갈게요. 내용은 그 남자의 작품은요.
functionally, function이라는 건 이제 기능적으로 separate, 분리가 되어져 있었는데 from, 그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뭐랑? 인상파들과 떨어져 있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연관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니까 연관이 되어져 있었고 그것과는 좀 다른 거니까 마찬가지로 분리가 되는 그 그림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했대요. 그 남자는 painted, 그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bright land, 밝은 땅, 그 다음에 seascapes, 바다 풍경, 그 다음에 ordinary, 일반적인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의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emphasized, 강조를 했죠. 강력한 기하학적 기본과 그 다음에 shapes, 모양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남자는요, considered, 고려했죠. 이러한 모양을요, 뭐라고 고려했냐면 보여주고 나타낸다고. 뭘?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했대요. natural things, 뭔가 자연물의 이상적인 형태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러한 모양들은 뭐 기하학적 모양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 다음으로 받아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남자의 새로운 모드, 그 양식, 방식에 있어서 그림, 뭐 예를 들면 목욕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그림에서요. color, 색조와 hue라는 건 색조 똑같아요. 색조, 그 다음 lightning, 조명, 그 다음 기하학적 모양, 그리고 texture, 질감 이런 것들까지가 주어고요.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into whole, 그러니까 전체로 하나로 통합이 되었대요. 이러한 미술 양식들의 creation, 그 창조물, 결국 작품들은요. inspired,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더 모더니스트의 작품에 영감을 주게 되었고요. 다른 제너레이션 세대, 그러니까 그 남자의 after, 뒤를 잇는 예술가들의 제너레이션 세대에도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파, 후기 인상파, 모더니스트 요 순서가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폴 세잔의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거고요. 요건 뭐, 네.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로밖에 뭐 봐줄 게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주거나 아니면 뭐 늘 얘기하자면 뭐 A, B, C?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뭐 네, 그냥 일치불일치 문제로 체크하는 걸로 할까? 그 다음에 11번, 12번이요. rigid라는 건 이제 완고한, 원래는 이런 얘기예요. 완고한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융통성이 없는 이란 얘기로 이제 의역이 된 것 같아요. 융통성이 없는 그 완고한 학교 스케줄, 그 다음에 old-fashioned, 오래된 policy, 정책 이런 것들은 not dictated. dictate가 이제 좌우하다, 좌지우지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하면 안 돼. 어떤 학습의 경험의 종류를요. 어떤 학습?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묶어주고 네,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뭐 이 정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뭐 요걸 생략했다고 일단 볼게. 그래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경험 같은 걸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should have 가져야만 합니다. 뭘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것들을 가져야만 하는데 to them, 오늘날의 그들에게. 아, 미안해. 다시 끊을게. 네, 여기 지금 내가 문장 구조를 잘못 잡았어.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묶어주고 experience 이렇게 꾸며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고 네, 여기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된 건데 나 조금만 다시 해석해볼게. 완고한 학교 스케줄.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리고 오래된 학교 정책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뭐를요? 아이들의 학습 경험을 막 좌지우지하면 안 되죠. 어떤 경험이냐면 학생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져야만 하는. 괜찮아요? 학생들은 해야 되고 가져야만 하는데 뭐를요?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요. to them, 오늘날 그들에게 이용이 가능한, 가져야만 하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적 경험을 막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괜찮죠? available, 형용사 정도 한번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요. staying the course, staying, 머무르는 것, 그 과정에 뭐 없이 adapt 하면은 적응하다를 얘기하는 거죠. 범스는 장애물이에요. 방지턱 같은 것들을 이제 범스라 그러거든. 방지턱이라고 한번 해보면 길에 장애물에 적응을 안 하고 그냥 길 쭉 가는 거야. 방지턱을 이제 엄마 아빠 운전할 때 펑 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요, inherently 본질적으로 result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failure 실패를 만들어내게 될 거래. 결국 방지턱에 좀 적응을 해야 되고 좀 융통성 있게 일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staying 한번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without 그거 없이 하면 실패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flexibility가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죠. 유연성은 피해요. 흔한 문제를 좀 피해주죠. 결국 유연성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피해주는 게 맞는 거죠.
유연성이라는 그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인데? 방해하는 거. 모든 종류의 변화에 이니셔티브라는 거 진취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뭔가 변화해서 진취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융통성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어떤 곳에서 통제가 도미네이트 지배하는 곳. 학교 문화를 괜찮죠? 그러면 학교 문화에서 자꾸 통제하잖아. 옛날에 막 두발, 옷 이런 거 다 통제하죠. 통제가 도미네이트 지배적일 때 그런 곳에서 변화하고 싶어라는 걸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융통성입니다. 괜찮아요? 단어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넘어갈게. policy, 뭐 학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procedure, 이런 절차 같은 것들은 should act, 행해줘야만 하는데 오직 뭐 할 때만 행해줘야 되냐면 인도할 때만 그러니까 학교의 펑션, 기능을 좀 제대로 적절하게 할 때만 그것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죠. 뭐가 아니라 만드는 게 아니라요. 뭐를요? 요 단어 이렇게 밑줄 쳐주고 이렇게 atmosphere 이제 꾸며주는 거죠. 여기 이제 어려울까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네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없는 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죠. 그 분위기라는 게 어떤 분위기냐면 learning, 학습이라는 건 anything but fun.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anything but은 그냥 사실 외워주면 되는데 그냥 직역해볼까요? 배운다라는 건 anything, 어떤 것이다. 하지만 fun, 재밌고 relevant, 적절하고 그 다음에 유의미한 이렇게 묶어주고 일단 atmosphere를 이렇게 꾸며줄게. anything but을 그냥 전혀 뭐뭐 하지 않는 anything but이랑 nothing but 이런 거 하나 외워주면 좋은데 nothing but 우리 했었나? nothing but은 only로 해석해주면 되고요. anything but은 전혀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anything but은 전혀. 다시 헷갈리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오직 학교를 제대로 기능할 때, 인도할 때만 필요를 해요. 뭐가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그 분위기? 그 분위기가 뭔데? 학습이라는 게 정말 전혀 재밌지도 않고 relevant, 뭐죠? 적절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meaningful, 의미도 있지도 않은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뭐 내용 괜찮죠? 뭔가 자꾸 제약을 걸면 그게 좀 재미가 없고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it's more than okay. 이게 okay 그 이상이다. 괜찮아요? okay 그 이상이야. 그건 좋아. 그 이상이야. 너무너무 좋아. 뭐가? take a detour. 단어 어렵네. detour가 이제 우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회하는 게 좋아. now and then, 때때로를 얘기하는 거죠. 때때로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하기 위해서. 뭐를요? 변화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도록요.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with purpose,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이면서 실행될 수 있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회하는 것, 좋은 것, 그 이상이지. 일단 단어 정도만 이렇게 체크할게요. 이것은요, become, 될 것입니다. reality, 아주 현실이 될 건데 언제, 오직 뭐 할 때만 그 융통성이라는 것이 embedded 이렇게 한번 체크해주고 끼워진 원래 이런 얘기거든요. 내장된 이런 얘기인데 내장된 컴포넌트 요소일 때만 그래요. 어디에? 학교 문화에서. 괜찮죠? 결국 유연성이 내장된 요소라는 건 유연성이 있을 때만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유연성이 없는데 그게 현실이 될 리가 없으니까. 오직 when 이렇게만 오직 if 요만큼만 체크할게. 끼워진 embedded가 내장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lexibility 유연성이라는 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교실 instruction 그 수업 적용에도 마찬가지로 수업 지시사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만 한대. all too often 너무 자주 학습이라는 것이 되거든. 뭐가 되냐면 하나의 사이즈만 딱 맞는 모든 접근 방식 즉 일률적인이라는 얘기예요. approach의 의미 자체가 접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게 하나의 답밖에 없고 뭔가 일률적인 방식으로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접근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are tasked, 그러니까 과제를 주어짐을 받는데요. 어떻게 demonstrate, 좀 묘사하고 보여주라고. 뭐를요? 그들이 아는 것을요.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게 결국 천편일률적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단어 한번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 where이 관계부사예요. 그런 접근 방식 속에서는 학생들은 과제를 부여받는다. 어떻게 해요? 보여줘.
뭘 보여줘? 네가 배운 걸 어떻게? 하나의 방식으로.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괜찮죠? 뒷문장이 내 수동이니까 완전한 where이라는 관계부사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요, 이것은요, extremely, 엄청 prevalent, 만연해요. 널리 퍼져 있어요. 뭐가 널리 퍼져 있냐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learning activity, 그러니까 활동에서 이것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활동이 어떤 것이냐면 학생들은 create, 만들어야만 하거든, presentation, 발표를 만들어야만 하는데요. 발표긴 발표인데 어떤 발표? 마침내 assessed가 평가하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 발표를 창조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장소에서는 이것은 엄청나게 만연하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디스라는 게 뭐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 일률적 접근 방식,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계속 where 관계부사 썼네요. 네, 뒷문장이 완전한 거니까 뭐 그 정도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주제는 똑같죠. 유연성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싶었던 거고, 이 많은 경우에는요, 스탠다드 표준은 되었습니다. 뭐가 표준이 되었냐면, directing, 지시하는 것. 모든 학생들에게 제작해라, 발표해라, 발달시켜라. 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발표를요. 그게 뭐 하는 건데?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role, 어떤 역할의 reversal이라는 게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전환을 가지고 오게 되거든.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impart가 전하다. 학생들이 전하거든요. 뭘 전하게 되냐면 direct instruction, 직접적 어떤 가르침을 전하게 되는데 어디에? peers가 동료, 또래를 얘기해요. 끊어읽긴 됐으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다시 봐봐 얘들아. 일단 여기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잠깐만 볼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입증하는 과제를 주는 일률적 접근법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단 하나의 정답만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만연하거든요. 어떨 때 그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을 발표물,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 나서 발표를 했어. 그럼 얘는 1점, 2점, 뭐 발표 잘했음, 뭐 내용 전달 잘했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평가를 받을 발표물을 만들어야 되는 프로젝트 학습 기반에도 매우 만연한 일이에요. 지금 안 좋은 얘기죠. 하나만의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되게 만연해요.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만연한 일들 중에 하나를 이제 10번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 기준이 그 전하고 있는데요. 모든 표준이, 많은 경우의 표준이 뭐라고 전하고 있냐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PPT 만들으라고 할 때 있잖아. 이제 그때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 PPT 만드는 게 뭔데? 어쨌거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역할 전환을 만들어내거든요. 학생이 선생님 역할 하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역할 전환을 만들어내. 근데 그때 학생들은 전달을 하는데 직접적인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을 그들의 또래한테 전달을 해주는 어떤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PPT 발표를 할 때가 있어.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요?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때 uncommon learning,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내가 만약에 학습 선생님이야. 그러면 평범하지 않은 학습은요, 그것은 materialized,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좋은 얘기였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평범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유연성을 지니는 게 좋은 거라면서, 그쵸?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학습이 이때 실현이 돼요. 언제? 학생들이 받을 때요. 당연히 뭘 받을 때? 융통성을 받을 때. as to, 뭐에 대해서 융통성을 받아? 어떻게 그들이 묘사하고 설명하나. 그들이 아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을 묘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때 걔네가 뭔가 융통성을 지녀지게 받게 된다면 그때 평범하지 않은 학습이 발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때부터 이제 조금 좋은 얘기죠.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교사들은 줍니다. 학생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거야. as to 뭐에 대해서 선택지를 주는 거냐면 tools, 어떤 도구라든지 아니면 결과로 만들어지는 products, 어떤 생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생산물과 도구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들이 원하는 거, 사용하고 싶은 거, 그리고 create, 창조하고 싶은 거요. 아직 안 끝났네. 그리고 그것들은요, aligned, 조정이 되고 맞춰져 있는 건데요. 똑같은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거. 그리고 learning outcomes, 결국 학습의 outcomes는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학습 결과와 그 다음에 똑같이 맞춰준 그 기준에 만들어진, 이렇게 갈게요. 만들어진 바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대요. 근데 그게 associated, 관련이 된 건데요. 뭐와 관련이 된 거냐면 파워포인트 발표와
왜 이렇게 길어? 그치? 얘들아, 근데 일단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 경우는 결국 좋은 경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융통성을 주어준 바로 그 경우는 선생님이 애들한테 주는 거야. 너네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뭐를요? 뭐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냐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 생산품이라든지 도구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너네가 사용하고 싶은 거, 창조하고 싶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결과물에 관한 그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뭐냐면 조정이 된 거예요. 맞춰진 건데 어쨌거나 이제 평가를 할 때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같은 기준과 그 다음에 학습의 결과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파워포인트와 관련된 선생님이 뭔가 기준을 또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파워포인트와 관련된 학습 결과 그 다음에 같은 기준 애들 기준마다 다 다르면 안 되잖아. 평가 기준이 다 다르면 안 되니까 똑같은 기준, 학습 결과 그런 것들랑 조정이 된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고 싶고 그들이 사용하고 싶은 그 결과물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 결과물 그 다음에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래. 근데 일단 혹시나 어려우면 그냥 이것만 잡아가도 되는데 이건 좋은 경우예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야? 학생들이 융통성을 받게 되는 바로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택권을 이제 주어짐을 받았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 그래서 the difference, 차이점은 뭐냐면요. 훨씬 더 authentic 하면은 유의미한, 값진, 진짜의 뭐 이런 얘기예요. 차이가 진짜야. 진짜 그래. 그리고요. rich product. 그러니까 rich, 풍부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값진이라고 나와 있네요. 값진, 부자의 결과이다. 그 좋은 값진 결과가 뭐냐면요. 하거든 better job, 더 나은 것을 하게 되거든. 뭐 하는데요? quantity 괜찮아요? quantity가 양인데 양을 측정하는 의미 있는 학습 그리고 스킬 acquisition이 또 습득을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한번 다시 가볼게. 뭔가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결국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뭔가 의미 있는 학습을 했는데 그것을 양을 이제 좀 더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아주 풍부한 프로덕트, 값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융통성을 주게 되면 그 차이가 뭐란 얘기야? 진짜 좋다. 이런 얘기죠. 더 잘한다. 뭘 잘해? 의미 있는 학습, 그 다음에 기술 습득 이런 것들을 수치로 나타내는 거 결국 이제 양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잘합니다. 이거 좋은 얘기예요. 그쵸? 여기도 좋은 얘기예요. 여기 좋은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시만요. 네. 여기서까지가 이제 안 좋은 얘기였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좋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뭐 11번을 삽입 문제로 체크를 해준다든지 이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는데 어려워요. 이 내용이 엄청 길면 진짜 중간중간 까먹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11번을 좀 기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내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학생들한테 뭘 주어줘라? 네, 유연성을 주어줘라. 네, 그것들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12번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 테니까 네, 분석본 한번 쭉 읽어보고요. 변형 문제 풀어본 다음에 우리는 네, 6강으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